가슴은 여성성의 상징이자 새 생명에게 모유를 주는 아름다운 신체 기관인데 이런 가슴에 어느 날 갑자기 혹이 생겼다고 하면 혹시 유방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매년 2만 명이 유방암을 진단받고 있고 문제는 환자 10명 중 7명이 40, 50대 중년 여성이라는 것. 그런 만큼 정기적인 유방검사와 자가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건강한 유방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여성이라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자신의 유방에 멍울이 잡히지는 않는지 자가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내 유방 관리 이렇게 하세요라는 주제로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외과 전문의 장은영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유방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방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발생률이 24% 정도 되고 그 사망률도 1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7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하고 사망률은 약 1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5명 중에 1명이 발생을 하는데 사망률은 아직 좀 낮은 6%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서 사망률이 낮다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면에서 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증가와 생활 양식의 서구화, 모유 수유의 감소, 비만 등으로 유방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6년에 비해서 2012년에 비교를 하자면 약 5배 정도 증가한 추세이고요. 이를 또 2018년과 비교를 하면 약 10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25명 중에 1명꼴로 유방암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2만 명 정도가 새로 이 유방암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40, 50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주로 60, 70대에서 발견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유방검사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주로 젊은 연령에서 발생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매우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완치 가능성이 높고 유방 보존술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유방암 생존율은 약 86.6%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서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2001년부터 유방암 선별검사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건강한 여성에서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9년 검진율은 63.2% 정도로 아직은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이런 위험한 유방암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제때 치료를 받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국 네. 여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방암인데요. 이렇게 네. 빠르게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귀찮더라도 검사를 꼭 정기적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유방암 검사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유방암 검사는 1월 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때에 맞춰서 만 40세 이후 국가검진을 시행하시거나 아니면 유방 양성 종계를 이미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천 날짜에 따라 검사를 하시면 되고 유방에 만약에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유두 분비물이 있다거나 유방 통증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유방 모양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여성 호르몬제를 지금 현재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유방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자가 유방 관리라고 해서 30세 이후부터 집에서 직접 만져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시기에 맞춰서 유방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임상 검진이 있고요. 이는 35세 이후부터는 2년 간격을 추천하고 40세 이후부터는 1에서 2년 간격의 유방 촬영과 임상 검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양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서 추천하는 날짜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시고 만약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맘모톰 혹은 수술을 시행받으시면 됩니다. 네, 앞서 과장님께서 30세가 넘어가면 집에서 유방을 만져보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일반인이 만져본다고 해서 덩어리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이상 증상들을 체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평소에 자신의 유방의 촉감이나 이 모양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지고 익숙한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새로 생긴다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세 이후부터는 이런 유방 자가검진을 매월 시행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경이 끝난 1, 2일째에 주로 한번 시행을 하고 폐경한 여성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누워서 하시거나 아니면 샤워 전후 거울 앞에서 목욕하실 때 편하게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면 유방 자가검진은 처음 이렇게 그림처럼 눈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팔을 내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양팔을 허리 위에 올려서 몸을 앞뒤로 숙여가면서 양쪽 크기가 다른지 이상한 피부주름이 생겼는지 아니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유두의 위치는 다른지 유두 분비물은 있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직접 만져서 손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한 팔을 올리고 반대편 팔을 이용해서 젖꼭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멍울이 있는지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손으로 유두를 부드럽게 짜서 진물이나 핏빛의 분비물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를 누워서도 똑같이 하시고 반대편도 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집에서 꼭 자가검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만약에 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병원에서 시행하는 유방 검진 방법으로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유방 MRI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방 촬영술은 유방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고요. 이상이 있으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 초음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유방 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으로 판독 불가 소견이 나왔을 때 보조적인 검사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방에 보형물을 넣어서 내가 유방 촬영술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눌렸을 때 보형물이 터질까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초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유방 안에 이물질 등을 넣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나 아니면 고약 등을 발랐을 경우에는 유방 촬영에서 영상이 굉장히 방해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으로는 판독이 불가해서 그때는 유방 MRI로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유방 촬영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방암 검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고 그림처럼 양쪽 유방을 다른 방향으로 각각 2장씩 촬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안된 이런 플라스틱 판에 유방을 넣고 위아래로 상하로 눌러서 한번 찍게 되고 그리고 겨드랑이에서부터 사선으로 한번 눌러서 찍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4장의 사진으로 양쪽의 대칭 여부 그리고 종괴가 있는지 그리고 석회화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이 눌러서 유방이 납작해 질수록 방사선 노출도 적고 유방 내부가 잘 보여 작은 암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유방 촬영술 눌러서 찍는 게 아프다고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고
중요한 검사여서 반드시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유방 촬영술에서 만약에 국가 검진을 하셨다면 이런 결과들이 집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판독문에 정상이면 정상이라고 나오고 만약에 다음과 같은 소견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하시라고 안내가 될 겁니다. 치밀 유방이나 양성석회화, 그리고 종괴, 비대칭 음영, 그리고 구조 왜곡, 미세 석회화 등이 적혀 있다면 반드시 유방 초음파를 추가로 하시고 만약에 미세 석회화는 유방 확대 촬영까지 더 시행하셔야 합니다. 유방 촬영술은 사진처럼 4가지 정도로 유방 실질의 구성 밀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앞에 첫 번째 그림은 거의 지방으로만 차 있는 유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짙어지는 걸 보여지는데요. 유선이 좀 더 치밀하고 밀도가 올라갈수록 이 내부에 만약에 종괴가 있다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치밀 유방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한 70에서 80%가 이런 3번째, 4번째 정도의 치밀 유방으로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이 유방 촬영술에는 판독이 정상이라고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 더 추가되어 있는 말이 치밀 유방이니까 이런 종괴를 발견하기 어려우니 추가 검사를 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첫 번째 그 정상이라는 말만 보고 검사를 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암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일 때는 반드시 유방 초음파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방 촬영술에서 그림처럼 크고 흰 점이 있는 경우에는 양성 석회화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대부분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석회화의 그 변화 양성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 촬영술에서 이런 종괴가 보여진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종괴의 모양에 따라서 둥근 모양, 아니면 타원형, 아니면 이런 엽상형, 그리고 이런 불규칙한 모양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3번째 그림처럼 종괴 모양이 불규칙하고 뭔가 조직이 가운데로 당겨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악성이 많이 의심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 석회화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방 확대 촬영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확대 촬영술을 했는데 미세 석회화가 모양이 괜찮은 양성의 미세 석회화라면 추가 검사는 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확대 촬영에서 크기가 다른 불규칙한 모양의 미세 석회화가 보인다면 악성이 많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왜곡이라는 소견도 악성을 나타내는 가장 또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인데요. 대체로 유방을 촬영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되는데 이 왼쪽 그림처럼 조직이 움푹 들어간 것 같은 뭔가 모양이 틀어져 보이는 모양이 보이면 이때도 악성이 많이 의심되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이 시사되는 소견들로는 이런 구조 왜곡이나 모양이 불규칙한 종괴 그리고 악성의 미세 석회화가 보일 때는 암이 많이 의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방 촬영술에서 일단 이상이 발견되면 유방 초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유방 초음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초음파 검사가 맞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고주파의 음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선가 이제 앞으로 이 유방 초음파 가격이 반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부담 없이 많이들 검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이네요. 예, 이 유방 초음파는 유방 촬영술과 더불어서 유방 검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사이고요. 유방 촬영술이나 촉진에서 발견된 병변의 정밀 검사이고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보조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멍울이 있을 때 이 어떤 종류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림처럼 누워서 젤을 바르고 양측 유방인과 애가부까지 검사하게 됩니다. 이런 유방 초음파 소견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종괴의 모양이나 아니면 미세석회화, 유관 확장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종괴의 모양은 원형인지 아니면 모양이 불규칙한지 아니면 방향이 평평한지 아니면은 위로 솟아있는 종류인지
아니면 경계가 좋은지 아니면 경계가 불분명한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물로 차 있는지 아니면 어떤 딱딱한 물질들로 차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석회와 유관 확장 부위가 주변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런 소견들을 바탕으로 유방의 종괴를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1단계는 정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첫 번째 그림처럼 경계가 좋고 내부에 까만색 물로 차 있는 낭종 같은 경우를 말을 하고, 이때는 악성의 가능성이 0%입니다. 이때는 그냥 정기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계 혹은 이 중간 그림처럼 경계가 좋은 이런 내부에는 약간 딱딱한 물질로 채워져 있는 섬유 선종 같은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악성 가능성이 2% 이하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단기간 추적 관찰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누가 봐도 유방암으로 보여지는 5단계 혹은 악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종괴로 악성의 가능성이 95% 정도 이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 4단계 종괴는 이런 5단계에 의심이 되는 이 소견들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즉 2에서 95% 정도의 악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정기적으로 관찰하셔야 되는 3단계 혹인 유방의 양성 종괴와 그리고 조직 검사해야 하는 4단계 이상의 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성 종괴의 소견은 고형의 모양이고 경계가 좋고 난원형이고 평행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세 낭종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지방괴사 수술 반응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 이하의 악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3단계의 종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의미 있는 크기 변화가 있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크기의 변화란 어떤 경우이냐 하면 한 달에 2mm 이상씩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6개월로 말하면 1.2cm 이상 더 커지는 경우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보통 임상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추적 관찰해서 5mm 이상만 더 커져도 조직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급격한 크기 변화가 있다는 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암 가능성이 10.3% 정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초음파 소견에서 조금 더 나쁜 소견이 하나 더씩 추가가 된다면 암 가능성은 38% 정도 더 올라가게 되고, 이 혹이 만약에 안 만져지다가 만져지는 혹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더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단계 혹 다음으로 악성이 의심되는 소견이 하나가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지에 따라서 4단계, 5단계의 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초음파 소견상 악성이 의심되는 소견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모양이 평행하지 않고 위로 솟은 모양, 그리고 경계가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런 각진 모양, 그리고 미세석회화가 동반이 되어 있는지 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단계 이상의 혹들은 암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악성 종괴, 그러니까 암이 의심이 된다면 이 조직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조직 검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조직 검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가장 흔히 하는 초음파 유도화 중심 생검이 있고요. 그리고 맘모톰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공 흡입 보조 장치를 이용한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수술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중심 생검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로 국소 마취를 하고 바늘을 이 초음파를 보면서 이 바늘을 종괴의 가운데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고요. 이때는 이 바늘 크기만큼의 아주 작은 상처가 남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검사로 진단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공 흡입 보조 장치라고 해서 맘모톰이라고 전체 종괴를 다 떼내서 전체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에 약 5에서 7mm 정도만 절개를 하고 국소 마취를 통해서 전개를 다 조각조각 다 잘라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절개창으로도 종개 전체를 절제도 하고 조직 검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술로 유방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전신 마취 또는 부분 마취로 시행을 하게 되고 전체를 다 떼내는 절제 생검이 있는가 하면 너무 커서 아니면 진단만을 위해서 아주 조금만 절개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 방법에 비해서 절개의 길이가 커서 흉이 좀 크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 검사를 해서 만약에 양성으로 나왔다면 대부분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괴 중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섬유선종이나 섬유성 낭종 등의 가장 안전한 이런 양성 종양으로 나와도 환자분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성장이 있었다거나 할 때는 수술을 고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화성 선종증이나 방사선 반응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잠재적인 암 발생 가능성이 약 3에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관내 유두종이라고 나오면 이는 종괴 어느 부분에서 악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 생검이 아닌 전체 절제를 통해서 악성의 유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이 있는 양성혹은 다 수술의 대상이 되고요. 이때는 진공 흡입 장치라고 말씀드린 만보톰도 하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유방암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2만 명이에요. 근데 이 유방암도 유방암 나름입니다. 앞에서 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치료 예후가 참 좋은 편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혹시나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이 소중한 또 유방을 잃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도 연기라고 해서 제자리 암 중 상피내암이라는 위험도가 덜한 암부터 침륜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유방암 1기부터 4기까지 나뉘어지는 암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암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만약에 1기, 2기 정도의 조기 유방암일 경우에는 상당히 예후도 좋고 수술도 간단하게 끝나지만 만약에 3기, 4기 정도의 진행성 유방암이라면 조금 더 예후가 나쁠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병기를 더 수술 전에 확실하게 결정한 다음에 수술의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은 크기가 작은 암인 경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연기 1기, 2기의 조기 유방암인 경우에는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주로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겨드랑이 임파절에 전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감시 임파절 생검술이라는 것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진행성 유방암 3기, 4기 정도일 때는 선행 항암요법이라고 해서 수술 전에 미리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크기를 줄여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 전체 절제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나면 보조 항암 치료, 보조 방사선 치료, 보조 항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표적 치료까지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유방을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바쁘더라도 빼먹지 않고 정기검진을 네. 받는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유방암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앞소견 검사 결과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 유방암의 치료 예후가 상당히 좋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정기적인 검사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받으시면 조기에 진단받으실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최소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흔한 그런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세 이상이 된다면은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 검진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외과 전문의 장은영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